자, 여러분들이 더 잘 웃을 수 있도록 가이드해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이드 탁탁탁 탁성환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죠. 인중 축소 후 후회하는 경우 탑3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전에 먼저 인중 축소라는 수술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수술은 생각해보면은 뭔가를 자르고 꿰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중을 자르고 꿰매주면 사실은 인중이 줄어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자르고 꿰맸는데 인중이 줄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수술이 인중 축소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효과를 좋아하시기 때문이고요. 여기에 숨겨진 다른 변화도 여러 개가 같이 오게 됩니다. 이 중에 이제 보통 예측하지 못한 변화들이 있는데요. 그 4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인중 축소를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인중 축소를 만약에 제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자, 이런 모양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인중 축소를 하면 어떠한 변화가 그러면 추가적으로 생길까요? 첫 번째로는 인중이 짧아지니까 인중과 턱의 비율이 변해서 턱이 상대적으로 더 길어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윗입술이 함께 딸려 올라가서 윗입술의 볼륨이 더 커진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비율도 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입술이 딸려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의 윗앞니가 더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윗앞니가 이미 많이 보이는 경우에는 인중 축소를 안 하거나 하더라도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의 윗입술의 위쪽 경계선이 있죠. 그게 산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는 낮은 편인데 원래 높은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인중 축소 수술을 하면 이 산 자체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산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산일지 아닐지를 먼저 판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후회하는 경우들을 제가 탑3를 뽑아봤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회하는 경우 1위, 인중 축소를 하고 인상이 부자연스러워졌어요. 부자연스럽다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이죠. 상담을 하면서 살펴보면은 사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다른 4가지의 효과로 인해서 생긴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변화들을 함께 예측을 해보고 여러분들도 어떤 변화가 생길지 이해를 하시고 인중 축소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먼저 결정을 하시고 다른 효과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줄이더라도 몇 미리를 줄이는 게 맞을지 함께 상의하면서 생각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턱하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턱이 너무 길어 보이게 돼서 신경이 쓰인다. 그러면은 돌아가려면 턱을 깎아야 되는데 턱을 깎고 싶지 않다면은 사전에 그렇게까지 과하게 줄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윗입술이 커져 보인다. 이런 건 쉽게 해결이 가능한데요. 아랫입술에 필러를 넣든가 아랫입술 확대술을 하든가 해서 아랫입술을 키워보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윗입술 축소 같은 거를 병행해서 여러분들의 윗입술의 볼륨을 줄여서 다시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비율을 맞춰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만약에 치아가 너무 많이 보이게 된다. 이것도 예방이 제일 중요한데요. 왜냐면 치아가 일단 많이 보이게 되면은 저희가 치아를 깎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축소량을 과다하게 치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제한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이 너무 높아졌다. 자, 산을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 모양이 더 높아지는 것이 나의 모습과 어울리는가를 사전에 판단하는 작업을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후회하는 경우 2위. 흉터가 너무 눈에 띄어서 신경 쓰여요. 수술하면 사실 흉터는 피할 수가 없죠. 그런데 흉터가 어떻게 하면 눈에 최대한 덜 띄게 만드느냐, 이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자, 흉터를 최대한 눈에 덜 띄게 만든다면 여러분들의 코밑살이 있어요. 거의 없는 분들도 있고 코밑살이 많은 분들도 있는데 코밑살 바로 밑에 경계를 따라서 절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흉터가 눈에 띄려면 흉터가 일단 파야겠죠. 아니면 튀어나오든가 그러면 눈에 띄인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흉터는 인중 축소를 할 때는 절개선이 이렇게 위치를 하는데 양옆으로 당기는 힘이 많이 작용을 할수록 흉터는 그 자리를 점점 더 채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 습관이 있다든가 또는 이렇게 양옆으로 당기는 힘이 많이 작용을 하면 흉터가 더 눈에 많이 띄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런 거를 많이 안 하시도록 이 수술을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보톡스 같은 것도 도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보톡스는 윗입술을 아래로 내리는 근육을 잘 작동을 못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상처를 벌리는 힘을 잘 줄 수 없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물론 계속 맞으실 필요는 없고 그냥 수술할 때 한 번씩 필요한 경우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수술을 할 때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잘라내고 봉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박리를 더해서 여기 있는 피부가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기는 힘이 최대한 덜 있으면서 민중이 위로 딸려 올라오도록 봉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는 이제 아래쪽으로 박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에 단단한 인대가 있거든요. 이쪽에다가 방해한 피부를 걸어서 여러분들의 그런 힘을 최대한 작동을 못하도록 예방해주는 방법을 저희 미들립 인중축소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탑3 수술 후 관리를 소홀히 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자, 수술 후 관리라는 것도 수술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술 후에 회복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흉터 문제나 아니면 감염 문제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저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흉터가 진해지거나 튀어나오거나 착색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회복이 더뎌서 이제 여러분들의 흉터가 더 안 좋아지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또 심지어는 감염 같은 게 생겨서 여러분들의 상처 회복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죠. 저희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케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최소 6개월 동안 이제 병원에 오셔서 주사도 맞고 그 다음에 레이저도 해서 색깔같이 케어를 하시고요. 자, 수술 후 저희는 아주 자세한 흉터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잘 따라주시면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거고 확률적으로도 훨씬 좋은 기대치를 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인중축소를 이제 고민하는 경우에는 중안부가 길다, 중안부를 줄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중안부는 사실 0부터 6까지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중축소는 여러분들의 짧은 중안면을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인중을 줄이는 거잖아요. 사실상 입의 위치를 조금 올려줘서 중안부가 줄어드는 효과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름을 미들립 인중축소로 지었고요. 중안부 고민이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시나? 하지만 중안부 고민이 해결이 될 때 여러분들 입술 모양이 이상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고려하셔서 적절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따뜻하게 미들립 인중축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후회하시는 탑3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수술은 사전 판단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술 과정도 중요하고 사후 케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가이드 받으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웃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하거나 문의사항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